송영길 전 대표 휴대전화와 관련해서 새롭게 알려진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 주변 사람들에 대한 비협한 협박, 별건 수사를 중단할 것은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주변 사람 대신 저 송영길을 구속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휴대전화를 검찰에 제출해야 될 상황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제가 현장에 없었으니까 다음날 제출했습니다. 검찰이 수사권이 있으면 저희는 방어권이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모든 것을 잡아다가 별건 수사를 하고 없는 것도 만들어서 하는 검찰 아닙니까? 당시 저렇게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던 송 전 대표인데 일단 알려진 휴대전화 3대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첫 번째부터 국내에서 주로 쓰던 휴대전화 작년 12월 초에 프랑스로 출국한 뒤에 프랑스에서 버렸다. 이것 때문에 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장면만 보더라도 저는 저때 저런 이야기 하니까 휴대전화를 그냥 순순히 줬다고 이제 하니까 대단하다. 그래도 뭐 결단을 했구나. 수사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판단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아무것도 없는 거라는 거 아니에요? 자, 지금 이제 이 휴대전화를 폐기했다고 그러는데 요즘 휴대전화 폐기하는 분 없습니다. 뭐냐면 그 데이터를 자기가 쓰는 휴대전화에 다 옮겨서 왜냐하면 휴대전화 안에 모든 정보가 다 있기 때문에 세상에 그걸 폐기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지금 송영길 전 대표는 본인이 파리로 가면서 그걸 원래 쓰던 전화를 폐기해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거기 있을 때는 현재 학교에서 제공해준 휴대전화를 사용을 했고 그것도 돌아오면서 반납을 했고 들어와서는 새로 휴대전화를 사서 거기에 몇 번 쓰다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를 그냥 검찰에 제출했다. 그래서 총 휴대전화가 3대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휴대전화에 모든 내용이 다 담겨 있겠죠. 왜냐하면 본인이 국내에서 쓰던 거고 연락하고 했던 거니까 저는 이거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휴대전화 버리기 쉽지 않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뭐 프랑스 세네강에 버렸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 부분을 버렸다는 것은 자기의 기록을 없애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 안에 많은 정보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 진술로는 그거는 프랑스에 버렸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마 어느 곳에선가 이게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이것이 중요한 결정적인 내용이 될 텐데 왜냐하면 지금 이정근 씨도 본인 휴대전화 없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보니까 어머니가 보관하고 있는 게 밝혀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휴대전화 버리기 쉽지 않습니다. 물론 뭐 송 전 대표가 여러 가지 정보들 다 백업해놓고 뭐 다 버릴 수도 있고 그럼 또 백업한 자료도 어디 있을 수도 있고 버렸다. 그런데 이제 사실 시작은 휴대전화를 검찰에 낼 때 다 초기화된 걸 냈기 때문에 이것 증거인멸 아니냐. 근데 이걸 본인이 좀 방어권 차원의 얘기를 뭐 비슷한 취지로 얘기했기 때문에 글쎄요. 이걸 좀 수사하는 검찰 입장에서는 이걸 수사에 협조하고 본인부터 불러라라고 했던 말과는 좀 여러 배치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전제를 하면 만약에 본인이 갖고 있던 휴대전화에 무슨 범죄에 관련된 혐의에 관련된 여러 정보들이 있었는데 그걸 다 지우고 했다면 그런 얘기가 성립할 수 있겠죠. 근데 본인은 지금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수사가 진행돼야 되고 본인이 본인의 증거 인멸한 거에 대해서는 처벌 안 받기 때문에 아마 이제 본인은 방어권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세한 사항은 저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휴대전화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 일단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어쨌든 본인한테 조사나 재판이나 유리한 쪽으로 가져가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다 동일한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송영길 대표는 본인의 범죄 행위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만약에 지웠다고 하거나 아니면 폐기를 했는데 그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범죄 혐의와 연관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휴대전화가 이제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단순히 문자나 이런 정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정보들이 다 몇 년 동안 다 들어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다른 사람한테 비춰지거나 보여지는 것에 대한 어떤 불안감 또는 불안감이라는 표현보다는 그게 대해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다는 생각? 이런 부분들과 연관돼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일단 송 전 대표 측은 국내 휴대전화를 프랑스에서 계속 쓰기 힘드니까 버렸고 SNS는 사생활 등을 이유로 지웠고 비밀번호도 수사팀에 제공을 했다. 근데 이제 초기화된 휴대전화를 냈으면 비밀번호 알려준다고 해서 수사의 실효성은 있겠느냐. 이런 비판도 좀 할 수 있을 텐데 그럼 결국 과거 제1야당 대표인 송영길이 아니라 뭔가 변호사 혹은 법적인 방어리에서 송영길 전 대표가 이런저런 행동들을 하고 있다고 받아들이면 좀 무리가 없겠습니까?
근데 법조인으로서의 행동이라고 보기도 상식 바뀝니다. 왜냐면은 명백하게 이거는 증거인멸 행위를 한 것이거든요. 근데 자기 자신의 증거에 대해서 처벌만 안 할 뿐인데 그렇다고 문제가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거는 처벌만 안 하되 다른 사람을 시켰으면 증거인멸 교사도 되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구속영장 발부에 있어서는 증거인멸의 염려로 1번으로 꼽는 게 핸드폰과 관련된 행위고 핸드폰 교체는 이건 무조건 그냥 구속 사유예요. 근데 그런 행위를 지금 사실 뭐 행위로 봤을 때 좀 믿기 어렵겠지만 변호사 자격을 갖고 계시거든요. 근데 지금 저거를 방어권이라고 얘기하시는 건 유시민 씨가 증거인멸이 아니라 증거 보존이라고 얘기했던 거 그 다음 순위 정도로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인데 이건 방어권이 아니라 증거인멸이고 이거는 그대로 제출을 했을 때 포렌식을 통해서 증거를 수집하는지 못하는지 수사기관의 역량인데 이걸 지우고 제출했으면은 아예 증거를 뽑아낼 수 없는 상태를 만든 거잖아요. 요거에 대해서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굉장히 안 좋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하면 그 다음 수순을 말씀하시는 네. 거죠? 예. 일단 돈봉투 의혹 수사에 급물살을 탔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회에서는요. 국민의힘 친윤계 의원의 공부 모임에 민주당 원로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강연자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원래 선거 때 요번에 뭐 민주당도 저는 뭐 돈봉투 사건 때문에 지금 골머리를 앓는데 사실은 들켜서 그렇지 전당대회 때 좀 쑤셨을 거 아니에요. 다 그 안 쓰고 에이 진짜 선수들이 아니 근데 하여튼 어쨌든 그 안 쓰고 전당대회 못 치르는데 뭐 근데 그 어떡하냐 이거 지금 안 들켜서 다행인데 근데 하여간에 제 아니 근데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선거 그 조합장 선거니 뭐 이런 데는 이거보다 훨씬 더 타락해서 돈 막 뿌리면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저거는 누구나 그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잖아요. 저 찍을 사람은 그쪽이 돈을 원하고 주면은 표가 된다고 생각하면. 최명우 의원도 선수시잖아요. 선수가 봤을 때 이 선수끼리 왜 선수들을 많이 봤죠. 네.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저 윤태 전 사무총장 말. 저는 뭐 상당히 정직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 근데 이제 유인태 전 사무총장은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도 결국 돈 뿌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증거가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자면 사실은 역대 전당대회에서 어떤 형식으로든 돈과 정치가 완전히 분리됐다 이렇게 자신 있게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저는 별로 없다고 보고요. 예. 다만 특정 전당대회에 있을 때 지금처럼 돈봉투를 뿌렸느냐 그랬을 경우에 그걸 아무런 근거 없이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하튼 전당대회에서 그게 뭐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돈이 뿌려졌건 아니면 특정 몇몇한테 뭐 예를 들어서 밥값이나 거마비 쪽으로 뿌려졌건 예. 그런 봉투와 아마 무관한 전당대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추정은 되는데 지금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얘기하듯이 그러나 저게 일단 들통이 나면 그 문제에 대한 처벌은 반드시 받아야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기하고 정말 가까운 최측근인 사람한테 뭐 어디에 가서 뭘 어떻게 하라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고마비 같은 걸 전혀 주지도 않았다. 그런 경우가 정치권에서 흔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일반적으로는 전달하는 게 그 상식이고요. 그런 것들이 또 기자들도 열심히 취재를 하는데 예. 기자들 눈에도 잘 띄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알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얘기했던 저런 관행이 있는 것만은 분명한데 근데 국민의힘 전당대회 예를 들어서 뭐 걱정할 수는 2021년 없죠. 전당대회 예.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국민의힘 공부 모임에서도 등장한 저 돈봉투 얘기까지 짧게 만나봤습니다.